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벌써 시간이 진짜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았다면, 그리고 저도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좀 여기저기 좀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주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시리즈를 한번 좀 보고자 하고요. 오늘도 또 어떤 지원 동기를 작성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요, 어떤 지원 동기를 좀 볼까 하다가 제가 좀 골라온 지원 동기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쓰는 거예요.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석을 보여주는 경우 너무 잘 썼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EB 하나은행에 지원하신 분이고요. 질문은 이랬어요.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의 무엇이 부여된다? 구체성이란 게 부여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다? 바로 구체성을 작성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키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원 동기 작성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정의 내리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소제목은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점, strength죠. 기회는 opportunity, 수학 분석의 S와 O가 생각이 나네요. 자, KEB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과 송금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금융산업 간의 경쟁 심화로 시중은행이 글로벌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셨네요. 글로벌 트렌드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게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도약하는 은행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KB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전통적 금융시장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높은 수익성 보이고 있고 런던 지점에서 IB 업무를 통해 글로벌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KB 하나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은 대표적인 은행이다. 어떤 내용인데 또 아니니까 제가 나눌게요. 자, 어떤 내용인데 대만과 태국에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과 디지털도 접목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KEB 금융은행이 금융은행이 하나은행이잖아요. KEB 금융은행이 아니라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아무튼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KEB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기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상학 전공하면서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았어. AFPK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한금융그룹 금융아카데미 수강한 경험, 이런 거 많죠. 기업금융과 IB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자산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입사 후 행원으로서 기업금융 업무를 습득하는 데 집중하겠다. 포커싱 했네요. 기업 고객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IB 특수금융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것이고 5년에서 10년 차에는 RA가 되어서 기업의 신용, 기업 가치 분석해서 고객사와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데 힘쓰겠다. 그 이후에는 RM으로서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재무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어때요? 잘 썼죠?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지원 동기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글자 수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게끔 줘서 그 부분도 되게 좀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KEB 하나은행이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기업 지원 동기가 좀 줄을 이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한 나의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시,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까지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이제 소제목을 좀 보면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겠습니다. 소제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이 소제목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소제목에서 보여줄 것은 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만 봐서는 내가 가진 강점인지, 내가 가진 기회인지, 회사가 가진 강점인지, 회사가 가진 기회인지, 아니면 그 두 개가 어느 게 나고 어느 게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일부러 나는 그런 것을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해 제시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서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평가자들은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강점, 어떤 기회 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수식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무엇에 대한 강점이냐, 무엇에 대한 기회냐. 그러면 이 지원자가 우리 은행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우리 은행에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구나,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평가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제목은 조금 아쉽죠. 어떤 강점과 어떤 기회, 아니면 또 하나 있겠죠. 뭐야,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제목은 무엇이다, 버전 1 초벌구이 여기다 조금 더 넣어줘야죠. 어떤 강점, 어떤 기회, 어떻게 활용. 항상 생각해요. 소제목에 뭐 수식어를 넣어줄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좀 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봅시다. KB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기반으로,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이거 제가 회사 다닐 때 나왔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요 이슈 나와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막 그 구조조정 그런 얘기 있고 해서 막 합병 반대하시고 그때 나왔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할 거냐, 나는 글로벌 자금 시장과 송금 시장의 경쟁력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어떤 걸 포인트를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땐 뭐예요? 외환은행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런 강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론스타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 시장과 송금 시장의 경쟁력, 한마디로 뭐예요? 자금 시장과 송금력 경쟁, 송금 시장 빼면 결국에는 뭘 얘기해요? 나는 글로벌을 얘기한다. 니네 은행은 글로벌적으로 역량이 있잖아. 그럼 글로벌을 왜 잡았을까? 그걸 풀고 나가야 되죠. 금융산업 간의 경쟁 심화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은행 되게 비교 분석해서 선택하지 않고 학교 주거래은행, 회사 주거래은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영역을 파괴한 게 카카오뱅크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행을 만든 게. 근데 사실상 시중은행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항상 뭘로 돈 벌어요? 예대 마진으로 돈 버니까 맨날 욕먹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WM 시장과 글로벌이죠. 이분은 뭐에 잡은 거예요? WM이 아닌 글로벌로 잡은 거죠. 야, 비슷비슷한 걸로 지금 경쟁 심화되고 있고 차별성도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나가? 글로벌로 나가자. 새로운 먹거리 시장인 글로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한마디로 하나은행에게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기회가 나와버렸네. 뭐예요? 글로벌 관련된 기회를 활용하겠다.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점을 활용해서 도약하는 은행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주제네요. 그러면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글로벌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글로벌 쪽에 기반, 네트워크가 있고 강점이 있으니까 니네 은행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겠습니다 보다는 약간 이런 소제목이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준비된 글로벌 역량. Are you ready? 뭐 약간 Are you ready?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된 글로벌 역량.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한다면 어떤 걸 과연 얘기할 것인가. 저는 이 단어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선택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제목은 조금 이렇게 센스 있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주제로 말씀드렸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내용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하위 섹터들 어떤 내용들인지 요걸 전 좀 잘 쓴 것 같아서 첫 번째 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통적 금융시장인 홍콩, 싱가포르에서 높은 수익성, 그 다음에 런던 지점에서 IB 업무를 통해 글로벌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KB하나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은 대표적인 은행인데, 대만과 태국에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과 디지털까지 접목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가 역량이 필요하니까 나는 KB 금융은행이 아닌데 이건 좀 큰 실수 같은데요. KB 하나은행이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회사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나는 이 은행이 무엇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KB 하나은행이 글로벌하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글로벌로 한번 잡겠다라고 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내가 선택한 정의. 그 정의 하에 다양한 팩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위 군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그룹이냐? 요런 내용. 그래서 이걸 낱개로 나열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의 키워드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하는데, 하이어라키상 이게 상위에 있는 구조고 그 밑에 떠받치는 이런 구조들이 요거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 동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거시적인 방향에 있어서 KB 하나은행한테는 이건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시면은 수합 분석이란 걸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과 위기와 기회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기회와 위기와 기회, OT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는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요. 대신에 SW는 건드려보자. 그러면 KB 하나은행이 잘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게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더 살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KB 하나은행의 무슨 내용? 이건 수합 분석 내용이잖아요. 기업 분석의 기본인 어떤 거예요? SWOT를 추가적으로 녹였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인사이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나게 기업 분석한 내용을 못 녹여요. SWOT는 뽑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점을 강화시킨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도 훨씬 좋아요. 아무튼 이분은 그런 식으로 쓰셨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니네는 그렇다면 아예 어떤 면에, 그러니까 강점이니까 실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사례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내가 직무 지원 동기는 쓰는 날이 따로 있고 내가 회사 지원 동기만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써주셔도 돼요. 나는 왜 이 은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죠. 그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글자 수가 조금 길다 보니까 그 다음 직무 간단하게 붙여준 거죠. 그럼 나는 왜 여기 지원했냐? 내가 가진 강점, 그러면 은행원이 되기 위해 뭐 준비했는데?
국제통상학 이게 사실상 은행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는데 근데 쥐어짰죠. 어떻게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았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찌됐건 뭐 연관성 있으니까. 그 다음에 AFPK 시험을 준비했대요. 딴 것도 아니야. 준비했대요. 뭐예요? 요거 통해서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금융하시는 분들 뭐 삼성생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대단히 연관성이 있냐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너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작성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내자고요. 요걸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까? 따지도 못한 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부 입사 후 행원으로서 이제 기업금융 업무를 습득하는 데 집중하겠다. 저는 이거는 근데 조금 제 관점에서는 어긋나죠. 왜 기업금융으로 갈까? 나는 분명히 어떤 것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갔거든요. 글로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니네 은행을 지원했고 나는 글로벌로 가서 전 국제통상도 그래서 일부러 제시한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행원으로서 기업금융 업무를 습득하는 집중했다. 근데 그럴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이걸 한 다음에 갈 수 있으니까. 기업 고객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IBM 특수금융 구조 이해, 그 다음에 신용 기업 가치 분석 5년 후 10년, 5년에서 10년 이런 것들이 저는 갑자기 기업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 신한은행이 죄송합니다. KEB 하나은행이 글로벌 사업하는데 이제 본인이 진두지휘 하겠다. 핵심 인재가 되겠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땐 또 다른 내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른 내용을 생각하는데 입사 후 포부를 굳이 또 작성한다면 항상 뭘로? 지원 동기를 생각해서 연관성을 부여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나게 앞부분에 글로벌 금융 얘기한 다음에 기업 금융도 당연히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만 왜 여기서 끝냈을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을 선택하는 기준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도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요거 작성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틀린 건 아니죠. 이분이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 항목의 내용이 쫙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부분에 제시하신 요 내용으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한 요 정도의 기업 분석만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뒷부분까지 읽는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항상 위에 있는 지원 동기와 조금 방향을 맞춰주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수학 분석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이걸 하이어라키상으로 묶어버리자. 카테고리화 시켜버리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위에만 봤을 때는 저는 진짜 100점 주고 싶어요.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포부에서의 연관성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 쓰신 다음에 이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다듬자.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과정을 하는 걸 이제 저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회사 지원동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 구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원 동기 시간을 좀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주가 또 여러분들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주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스케줄대로 되는 거니까 금요일까지 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너무 좀 풀어지지 마시고 설날엔 좀 쉬셔야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하신 걸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잔소리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